제가 증거를 다 제출을 하고, 제가 이 녀석 인적사항을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 녀석 주소도 알려줘야 되고, 제가 이 녀석 연락처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고생은 내가 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끝이에요. 1번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친구, 그 친구 사이에 너무 갚지 않으면은,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면은 법대로 처리하는 게 옳을까? 자,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돈을 빌려가는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면은 더 이상 친구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줘본 사람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고를 무조건 하는 게 맞고요. 자, 2번도 1번이랑 마찬가지 이유예요.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그냥 쌩까 버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2번도 성립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는 게 100% 맞습니다. 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1, 2번에 좀 강화 버전으로 넣은 겁니다. 건너건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얘가 돈 들어갈 일이 많아. 그런 상황에서 4번은 왜 넣었냐면은, 소액을 빌려준 경우에 실제로 정말 친한 친구고 하면은 그냥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한테 엄청 큰 생계에 지장이 오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빌려간 측이랑 싸우는 게 저는 솔직히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빌려간 측에서 큰 소리를 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안해 해야지. 무조건 미안해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신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반대쪽 의견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 신고까지 한다고 하면은 너무한다. 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 돈 줄 형편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신고를 꼭 해야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경우에 한번 양쪽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연락이 꾸준히 되고 당장 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갚는다고 늘 말하면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까지 꼭 해야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정신머리가 똑바로 바뀌었으면은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된다, 뭐 한 번만 봐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다가, 그럼에도 애가 나도 그 돈 막 급한 돈인데 막 뭐라고 하면은 미안하다, 난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신고해라, 그 못 갚아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핀치에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내 생각부터 납니다.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남까지 신경 써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착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인드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일단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못 갚는 행위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기본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것부터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왜 네가 스트레스 받냐 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긴 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사실이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현자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상대를 이제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 뭐 잘못했지만 그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다라는 게 여기에 스탠스고요. 여기 의견은 다릅니다. 힘들다는 걸 알아도 체감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빌려줬기 때문에 나한테서 이미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나한테 잘못을 먼저 한 거란 말이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그 무례를 봐줬는데, 그 잘못을 한 거를 눈 감아줬는데, 그럼에도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법적으로는 이 사람의 편이죠. 일단 뭐 제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신고를 하는 게 맞다는 측이긴 합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 거를 내가 봐주려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더라도 막 아쉬움이 남지 않고, 그래 친한 친구니까 어려우면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친구 관계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 두 가지가 나겠죠. 이 친구가 나한테 나중에 돈을 갚는다.
아니면 이 친구가 끝까지 갚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론이 날 것이고, 이 갚는 거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생겨요. 내가 재촉을 해가지고 갚는다. 내가 신고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갚는다. 그리고 얘가 알아서 갚는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재촉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재촉을 당하면은 분명 빌려가서 제때 못 갚은 사람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친구가 돈 재촉을 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를 상대가 모르지도 않아요. 나도 잘못을 했지만 얘도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은 갚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어차피 갚을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이제 갈굴 필요가 있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갚으면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빌려줬을 때, 그 빌림을 받았을 때의 고마움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놀랍게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때 안 갚으면은 갚으라고 빚을 독촉한다는 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촉을 하다가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리기 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사이가 아닌데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거는 인정에 호소를 하고 손절당할 각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난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가지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보다 멀어지는데, 이런 사이였잖아요. 애초에 그냥 명함 친구였잖아. 진짜 찐친이 아니라. 그런 사이에서 더 멀어지면 뭐가 돼요? 남이 됩니다. 결국에는 친구 사이가 깨져요. 자, 두 번째,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돈을 갚았다, 신고까지 들어가니까 그 부랴부랴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갚았다 라면은, 일단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녀석 내 돈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한 거는 이제 너밖에 없다, 이거 마련하느냐고 나는 더 고생을 해야 한다 너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뻔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친구 관계가 깨져요. 결국에는 얘가 내가 재촉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기다렸을 때 안 갚고 잠수한다는 선택지를 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빌려준 측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저울질을 시작을 하잖아요.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인간이면 들어요. 그래도 갚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떼먹혀,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또 관계에 저울질이 필요해지는 건데, 내가 그 녀석에게 돈을 줄 의리가 있느냐, 이거를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이걸 써놓은 건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 관계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관계도 깨졌는데 남을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진짜 나중에 괜찮아지면은 그때 줘라 하면서 기약 없이 빌려주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기를 당해보고 그 사기를 신고를 해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거지 같은 게 뭐냐면은, 빌려준 측에서 신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액으로 빌렸잖아. 저 20몇만 원 사기받는데, 그 빌려줘가지고 신고를 하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증거 제출 제가 다 해야 돼요. 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다라는 증거 제출 제가 다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경찰 쪽에서 그리고 검찰 쪽에서 알려야 되잖아요. 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이런 잡범 같은 경우 함부로 막 가가지고 체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큰 범죄 저질렀으면 빠르게 처치를 해야 되니까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잡는데, 이 정도 소액 사기는 범죄자로 취급도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제가 증거를 다 제출을 하고, 제가 이 녀석 인적사항을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 녀석 주소도 알려줘야 되고, 제가 이 녀석 연락처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뭐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 전화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의견을 또 맞춰야 돼요, 경찰이랑.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고생은 내가 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끝이에요. 그 은행 이자 짠 거 알죠?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놨으면은 아무런 고생 없이 돈 받을 수 있는데 개고생하고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법원 쪽은 어떻게 판결을 되는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물론 시간 낭비였습니다.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판결되냐, 증거가 당연히 명확하니까
그냥 땅땅땅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을 안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데 저는 좀 묵히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다 등록할 때 내 돈 내고 등록해요. 그 법정에 송달료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고 등록을 해가지고 얘한테 그거를 그 전이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돈 난 억울하게 낸 돈이니까 네가 이 돈 네가 잘못한 놈이 맞으니까 이 돈을 대신 내라 라고 하는 거를 그 보내는데 또 내가 인터넷에서 서류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내고 법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세요 라고 처리가 되면은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명령을 불복종하는 게 가능합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강제 집행 신청을 또 하러 가야 돼요. 진짜 거지 같은 법이에요. 거기서 태우는 교통비 있잖아요. 보상 절대 안 돼요. 거기서 태운 내 시간 있잖아요. 보상 절대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소액이면은 얘한테 어지간히 역하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내 손해가 더 크니까. 돈을 갚게 만들려고 쓰는 그 시간에 알바를 뛰면은 그 돈이 나오거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점 당부를 드립니다.